자, 이번에는 우리가 근의 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3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도 좀 쉽지 않았었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잠깐 복습해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그러면 근의 분리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야 되잖아. 근의 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다. 뭐 이런 식으로 근이 어떤 특정 기준값을 가지고 분리된다는 뜻인 거죠. 그죠? 주로 양수냐 음수냐는 특정 값 0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했겠죠. 좀 더 어려운 문제는 특정값 p를 가지고 p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또 근의 분리 심화 유형으로 나오겠죠. 우선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공부할 때도 어려웠던 이유가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뭔가 그 수학적인 어떤 표현을 했어야만 됐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가? 잠깐 2차 방정식의 상황을 좀 설명해 보면, 자, 0을 기준으로 두 근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었어요. F. 그럼 두 근이 전부 다 양수예요 라는 말을 요 그림이에요. 이런 그래프예요 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했더라? 함축판, 뭐 경축판, 뭐 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죠? 세 가지를 다 따져봤어야 됐다는 거야. 먼저 기본적으로 근이 적어도 두 개는 존재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말, 두 근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말 속에서 축이 어디 있어야 된다? 축의 x좌표가 0보다 축의 x좌표가 좀 간단하게 축약해서 쓸게요. x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1, 2번만 가지고는 이런 그림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다는 거야. 3차 함수에서도 계속 써먹을 건데 요 조건만 가지고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를 확정할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런가 봤더니 요 두 조건만 가지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 축이 양수라고 말했으니까 축이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떨까요? 자, 보세요. 나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두 근이 양수가 되지 않는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축이 이 정도쯤 있고, 그죠? 이런 그래프가 된다면, 자, 근 알파, 베타가 있어서 어때요? 판별식은 여전히 0보다 크지요. 두 근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축의 x좌표가 0보다 크지요. 맞죠? 하지만 어때? 두 근이 양수라고 보장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을 더 줌으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이런 그래프를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 함수값, 경계값을 가지고 함수값, 즉 f의 경계값이 여기서는 경계값이 뭐였냐면 양수냐 음수냐니까 0보다 같으냐 크냐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0일 때의 함수값이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왜냐면 이 상황은 0일 때의 함수값이 요걸 내가 배제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 어때? 지금 이 상황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우린 요 상황을 원했기 때문에 함수 f0의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즉 f의 경계라는 말을 쓸게요. 경계에 대한 함수값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순간, 이제 요 세 가지를 체크해 주는 순간 우리는 이 그림과 동치인 상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와.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요걸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이제 요런 그림을 특정 지우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었죠. 어떻게 했더라? 두 근의 합이 어때? 두 근의 합이 둘 다 양수니까 양수고요. 그럼 이 말은 뭐였더라? 얘를 갖다가 만약 어떤 잘 모르는 임의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보고 복습하는 중이다. 이렇게 봤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아, 이거 생각나죠? 자, 얘가 1번. 2번은 뭐였더라? 그렇죠. 알파 곱하기 베타. 즉 a분의 c가 되겠네요.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 A분의 C인데 얘가 두근이 다 양수라고 했으니 너도 양수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였더라? 여전히 판별식은 두근이 존재하는 게 0보다 크다. 이런 방식으로도 따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따졌고 이게 더 범용적인 방식이고 됐어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였습니다. 이렇게 따졌어요. 그럼 여기서 근의 분리에서 우리가 노력했던 건 뭐야? 어떤 이런 그림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 세 가지의 어떤 조건을 다 체크했었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됐습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도 역시 좀 까다롭습니다. 네,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아. 왜? 이런 그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이 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는 할 말이 되게 많다는 거지. 수학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통제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차 함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어렵습니다. 요거는. 자, 해볼게요.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서로 다른 양근. 빨리 그래프를 그려봐.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x축이 이렇게 있었다면 양근 음근이니까 당연히 y축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그래프를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서로 다른 양근이니까 그러면 3차 함수니까 극값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이런 스타일 맞죠? 극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 개의 음근이니까 여기에서 하나 만나야 되는 거고 이 정도쯤에서 두 군데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예상이 되죠?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그래프 그림으로는 되게 편한데 이걸 식으로 어떻게 따지고 이런 조건을 어떻게 일일이 식으로 다 표현할 거냐는 거야. 오케이? 지금 이게 관건인 거죠. 근데 선생님 이런 그래프만 있나요? 이런 그래프만 있나요? 한 근이 음근이고 두 개가 양근인 상황은 이런 그래프만 있나요? 요 위치가 살짝 달라지는 이것도 괜찮겠죠, 그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인 거죠. 내가 왜 이 두 그래프를 다르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때의 극값의 알파와 이때 극값의 x좌표 베타는 부호가 다르지만 초록색일 때의 극값의 x좌표 두 개의 x좌표는 어때요? 부호가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빨간색일 수도 있고 연두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와 짜증나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초록색도 괜찮은 상황 맞죠? 빨간색도 괜찮은 상황 이 두 가지를 다 싸잡아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맞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제시된 문제는 극값의 위치가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다 알려주고 있어. 오케이? 극값의 x좌표를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얘를 하게끔 유도하는 문제들은 이제 훨씬 더 좀 어려운 문제로 변하는 거죠. 극값의 x좌표의 부호까지 우리는 따져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인데 막상 계산해 보면 이거 빨간색이 나올 거거든요. 스타일이. 왜? 극값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따져놨는데 그래프가 일단은 개형이 이런 식인 거라는 거지. 개형은 어떤 식이다 이런 식인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극값의 x좌표와 극대의 x좌표, 극소의 x좌표는 이미 이렇게 부호가 다르게 찢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 세 개 다 찢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빨간 그래프만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싹 다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서로 다른 양근이라고 했으니 얘를 도함수를 때려봤어요. 누구를 fx라고 둘까? 일단 처음엔 얘를 fx로 두겠습니다. 얘를 f. 처음에 이렇게 한다는 소리는 뭐가 나중에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야. 얘를 f로 보는 순간 f 프라임 x는 계산은 빨리 3x 제곱 마이너스 3x 미지수 사라졌네. 정리해봤더니만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극대극소가 어디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나요? 계속 반복되네. 미안. 요거 2창 요 2창의 계속 아니잖아. 미안. 이게 미분 때렸으면 그냥 3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3x-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극대극소의 x값의 위치들을 우린 파악을 했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일 때 설마 야 x가 적은 거에서 극대가 발생하고 x가 다시 x값이 적은 경우에 극대가 발생하고 큰 경우에 극소가 발생한다는 사실 아시죠? 왜? 최고차이에서 양수일 때는 이런 스타일이 될 테니까 오케이? x가 작은 쪽에서 극대가 발생하는 거고 x가 오히려 큰 쪽에서 극소가 발생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개형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라는 사실까지 이미 알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얘는 지금 개형을 파악한 거지. 다시 말하면 이런 스타일의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자리가 1이라는 사실밖에 모르는 거지.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몰라.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보면 요게 요 부분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거야? y절편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이제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서로 다른 양근이라고 했으니까 음근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당연히 극대가 마이너스 1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음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맞죠? 또 극소가 양수라는 거, 양수일 때 극소, x값이 양수일 때 극소를 갖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한근이 양수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 하나 양 하나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문제는 얘야. 이 아이, 가운데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x의 극대의 x값과 극소의 x값이 마이너스 1, 1이면서 맞습니까? 그는 음근 하나, 두 개, 양근 하나면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린 요거만 조심하면 되겠네.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게끔만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네, 이거죠. 따지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근이 3개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어. f 알파. 여기에서의 알파는 여기다 쓸게요. 여기서 알파는 1일 테니까 마이너스 1일 테니까 f 알파. 요걸 알파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f 마이너스 1의 곱과 f 1의 요 곱이 세근을 갖는 경우 어떻더라? 부호가 일단 달라야 되고요. 1번을 따져야 됩니다. 일단. 자, 2번. 이미 극값을 갖는 x값들의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 1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단지 뭐만 따져주면 되는지 y절편의 위치만 따져주면 돼요. y절편의 부호. 됐습니까? y절편의 부호. 그건 뭐지? f의 0이겠네요. 0의 부호가 어떠면 되는 거야? 무조건 0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림을 특정 지을 수 있겠네요. 요 두 개의 조건만 가지면 이렇게 그래프를 특정 지을 수 있겠네요. 이랬더니만 어떤 친구가 이게 왜 이런 것만 되나요? 이런 거 만약에 요 조건만 가지면 어차피 부호가 마이너스 1과 1일 때 부호가 다르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예, 조건을 만족하면서. 양인 조건, 양인수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보세요. 다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우리가 찾는다면 이렇게 된 걸 찾았어. 이렇게. 자, 좀 어렵네. 이렇게 된 걸 찾았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조건은 지금 맞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f-1과 f1의 부호가 어떤 거야? 현재 상태에서 f-1의 부호, f-1의 부호가 어디쯤 있는 거야? 부호가 달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됐다면 자, 좀 다시 한번 그래프를 선생님 요거에 선생님 얘 발레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됐다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됐다면 마이너스 1에서의 부호와 1에서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서 그죠?
F0의 부호가 양수라면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이런 그래프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확인해 봤을 때 세 개의 음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하. 이렇게 하면 잘못하다가 세 개의 음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근데 우린 그럴 리가 없는 게, 얘는 다행히 이 부분에 앞에 부분에 미지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극소가 발생한다는 상황을 알아서 이런 그림이 될 리는, 다시 요런 그림이 될 리는 없다는 거라는 거지. 왜? 극대와 오케이? 극소가 위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확정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질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차피 요 두 조건이면 이런 그림밖에 될 수 없어요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처음이라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럼 요 조건만 체크하면 이제 A의 범위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아래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음근과 양의 중근. 야, 그러면 생각해봐라. 어차피 우리는 이 F에서 도함수를 체크했을 때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리고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야. 그럼 분명히 이런 스타일일 거잖아. 맞죠? 그러면 작은 값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극대가 나올 것이고, x가 작은 값에서 큰 값에서, x가 큰 값에서 극소가 나온다는 사실 알겠지? 그런데 한 개의 음근과 양의 중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중근이 오히려 자, 중근의 위치가 x값으로 봤을 때는 더 큰 부분에 생긴다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어떤 그림? 자, 봅시다. 자, 잘 보시면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그림도 존재하고요. 맞습니까? 왜냐면 어쨌든 중근이 생기고 하나의 실근이 있다는 뜻은 이런 그림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근이 생기고 실근이 있다는 뜻은 이런 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그림을 구별하려면 또 뭐가 중요한 거야? 또 y절편이 중요하더라. 0일 때 y절편이 얘는 양수고 얘는 어떻게 돼? 음수인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에 앞에서 저 윗부분에서 우리가 근의 판별을 할 때는 단지 뭐만 체크했으면 됐냐면 이렇게 극대극소의 부호가 곱했을 때 0이 된다.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된다라고만 말했는데 이건 지금 뭐란 뜻인 거예요? 양의 중근이니까 뭐야? 극소에서 중근을 갖고 극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극소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예. 자, 잠깐만. 선생님이 말하고도 조금 너희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음근하고 양근이니까 무조건 내가 극소에서 중근을 갖는다고 했죠. 그죠? 하나의 음근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림이냐 아니면 이런 그림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맞죠? 그러면 양의 중근이니까 혹시 선생님 얘가 양수가 이때 이 알파가 양수면 어떻게 하나요? 얘가 양수면 어떻게 하나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게 이 빨간 그림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되면 뭐야? 또 다른 양의 근을 또 가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뭐야? 이 빨간색 그림의 의미는 양의 중근을 갖기는 했으나 또 다른 근이 또 양수가 나와서 빨간 근은 실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만 찾으면 된다? 그렇네. 요 상황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요 상황이라는 말도 좀 힘든 부분이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이잖아. 그러면 이때 극대랑 이때 극대고 이때 극소야. 그러면 우린 그림을 다양하게 그려봐야 되거든. 점점점 내려가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접해야 된다며. 그럼 혹시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고, 오케이? 음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면 딱 이 그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지, 이제? 확인해 봅시다. F-1과 F1 일단 어때야 돼? 하나의 중근은 두 근을 가질 때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그냥 중근이 아닌 실근이니까 일단은 한 값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또 하나는 뭐만 따지면 된다고?
그렇죠. y절편 0이면 그러니까 f0 0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기만 하다면 요거만 가지면 이 그림을 특정 지을 수 있겠다. 요 그림을 특정 지을 수 있겠다. 됐습니까? 왜 1번만 가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금 금방 내 얘기했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케이? 예. 근데 우리는 요 상황을 말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F0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해줘야 이 그래프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 근이 결국은 어떻다는 소린 거야? 근이 한 개밖에 없다는 소린 거죠. 허근. 야, 근데 만약에 근이 한 개라는 말 속에는 말만 나왔다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한 개가 생길 수 있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 개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로 나누어서 따져야 됩니다. 이 앞에 설명했어요. 그럼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입니다. 그럼 이 그림, 지금 요 그림이 딱 제일 적합한 그림인 거죠. 그럼 요 그림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있느냐? 이제 좀 빠르게 가면 f-1과 f1이 같은 쪽에 부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f의 0, 즉 y절편은 어때야 되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만 해도 이 그림을 말하는 건지. 사실은 극대극소가 -1과 1에서 생긴다는 걸 이미 알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체크해도 된다는 겁니다. 요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